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아가 심하게 손상돼서 발치가 필요하거나 또 이미 상실된 경우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치료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플란트죠. 최근에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계시고 또 만족도 또한 높은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통증 그리고 치료 기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게 꼭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부담을 줄여서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사한 벚꽃처럼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잇몸을 절개한다라고 저희가 좀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고 일단 네. 좀 겁이 납니다. 네. 네, 큰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방법이 생겼다고요? 네네. 보통 이제 위턱과 아래턱 틀니 장착하신 분들이 이 혀 움직임 때문에 아래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틀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6개나 8개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무절개와 절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8개를 심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잖아요. 아, 맞네요. 예. 이쪽은 구멍만 내서 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잇몸을 절개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공기 중에 뼈가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통증도 당연히 좀 더 심하겠죠. 그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해드리게 되면 이러한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절개 방식보다는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 치과 치료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년 넘게 수술하면서 보니까 이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사용하는 수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네. 무절개로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진을 보더라도 일단 이렇게 좀 봉합한 그런 자국이 전혀 없기 네네.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좀 그 수술 이후의 결과가 확연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개와 무절개 수술 이제 누구에게나 무절개가 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치료 과정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절개하는 이제 경우예요. 예. 턱뼈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네. 심는 부위에 잇몸을 이제 절개를 하고 네. 턱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홀을 확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구멍을 내고. 네. 그래서 원하는 크기가 됐을 때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네. 문제는 잇몸을 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꼬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수술법보다는 아무래도 절개 없이 종이에 펀칭하듯 바로 구멍을 내는 거죠. 저럴 경우 잇몸이 괜찮을까 좀 걱정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네. 이 정확한 중앙 부위를 찾아야 되는 경험상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요새 이제 컴퓨터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IT에 의해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무절개보다는 절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눈으로 확인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걸 그렇죠. 벌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환자분을 생각할 때는 내가 좀 심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컴퓨터로 미리 모의 수술도 하고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무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치과 치료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절개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컴퓨터를 통한 사전의 모의 계획,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 치아를 보존하지 못하고 이제 전체 틀니 사용하신 분들도 상당히 네. 많던데 이게 틀니를 오랫동안 착용하셨던 분들도 임플란트
무절개 방식으로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사례를 보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8세에 고혈압을 갖고 계셨는데 보시면은 위턱, 아래턱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아예 없으시네요. 네네.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다행히도 이 틀니를 처음에 잇몸뼈 위에 이렇게 장착하면 처음에는 잘 맞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당한 정도 가라앉았을 때 이분처럼 오시게 되면 네.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군요. 너무 많이 가라앉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절개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도 5년 동안 틀니를 장착하신 이유가 주변의 친구분들 보니까 임플란트하고 막 붓고 아프고 그러니까 야, 내 몸에 이거 16개나 어떻게 심겠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또 혈압까지 있는데 이건 난 또 긴장해서 이거 혹시 수술하다가 안 좋은 일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는데 네. 하나는 주무시면서 수술을 하자.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턱에 이렇게 구멍만 내서 펀칭해서 8개를 심고 아래턱에도 펀칭을 해서 8개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6개를 다 심겠다. 와.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한두 개 심고 며칠 기다리고. 지나서 예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예. 아니면은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한쪽 심고 한쪽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 수술을 한 번에 하시더라도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몸에서 부담을 안 느끼신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만 심어도 다음날 꼭 내과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네. 이런 분처럼 주무시면서 했을 때는 사실은 다음날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당일날 이렇게 16개를 심고 이 상태에서 지금 4개월 지난 상태에서 지금은 위턱 아래턱 완전히 고정식으로 다니시고 이분이 꼭 어디 다니시면 요새는 자꾸 웃으신대요. 아. 이 치아를 보여주기 자신이 위해서. 생기셨군요. 네네. 그래서 전에는 꼭 이렇게 웃으실 때 손으로 이렇게 막고 근데 그런 어떤 사회의 자신감을 68세셨지만 네. 찾으시면서 오실 때마다 원장님 제발 그 틀니 끼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본인처럼 주무시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구멍만 낼 수 있으면 내도록.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우에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턱뼈가 너무 흡수가 돼 있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절개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절개를 해서라도 틀니를 안 끼면 생활은 굉장히 편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틀니도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시게 되면 턱뼈에 어느 정도 좀 변형이 오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시기 전에 좀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렇게 수술 당일에도 임시치아까지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예후가 좋은 사례처럼 본인도 그렇게 시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과연 어떤 원리로 당일에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완성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네. 좀 들어볼게요. 동영상 보시게 되면 네. 치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조건만 된다면 무절개로 이렇게 8개를 구멍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하는 임플란트를 심는데 요 당일날 자석 장치를 연결해서 고정력이 좋으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개를 연결하면 수술 당일날 틀니가 아닌 이런 고정식의 임시 보철물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8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뭐 6개만 고정이 잘 됐으면 네. 6개만 기둥을 연결해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꼭 8개를 다 당일날 연결하지 않고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임시치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틀니를 장착하시면 이 틀니에 의해서 턱뼈가 계속 녹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오시면 화면에 보신 것처럼 구멍만 내서 심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시기가 너무 늦으셨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잇몸을 절개하는 이제 불편함이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네. 요새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분처럼 68세 되셨으면 앞으로 사실은 3, 40년을 그럼요. 틀니 끼는 거 하고 네. 완전하게 치아를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고 네.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무절개 방식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술 당일에 임시 치아까지도 완성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저희가 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개인마다 잇몸이나 어떤 치아 안의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도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송영국 원장과 함께 좀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 시술법은 없는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본 대로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일단 치료 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단축될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치아를 뽑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법에 있어서 이제 절개보다는 무절개로 갔을 때 치과 치료는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고요. 네. 종래 방식을 보시게 되면 요 하단에 치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를 뺐습니다. 네. 다음 날 소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원을 했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끓이고 이 두 번째 그림은 다시 한번 잇몸을 절개하면서 두 번째 수술하면서 넷째 날 네 번째 방문 시 뼈 이식만 한 거고요. 다음 날 또 소독을 하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끓이라고 여섯 번째 내원을 하셨고 네. 이렇게 좋아진 뼈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뚜껑 나사 끼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심는데 요 사진에서 요 사진까지 가기 위해서 8개월의 시간이 걸렸고요. 와, 예. 치과 내원은 7, 8번. 그리고 수술 자체는 잇몸을 째고 꼬매는 과정이 3번이 걸렸는데 이러한 과정조차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를 빼고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매주시게 되면 8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줄은 거고 네. 3번의 잇몸 쬐던 수술이 당일로 끝나는 거고 시간도 그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셔서 요 치아를 뽑고 바로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최신 수술법을 갖다가 선호하시고 잘 하시는 원장님을 만나시게 된다면 네. 이런 어떤 8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줄을 수 있고 요새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아무래도 이 치과에 오는 횟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를 빼면서 당일날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꼭 상담을 하시고 가급적으로는 이런 어떤 최신 수술법을 쓰는 병원을 만나신다면 네. 임플란트 수술도 훨씬 더 편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때도 빼는 날부터 아예 살짝 주무시면 주무시고 났을 때 임플란트가 심겨지니까 통증도 그만큼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수술 횟수, 내원 횟수, 시간 요 3가지가 다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병원은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 주변에 계시는 이제 많은 어르신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조금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사실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다. 뭐 몇 달, 길게는 뭐 10개월까지도 예.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부담이 바로 이제 치과 치료를 미루는 원인이 되는 만큼 시간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하던 수술이 바로 그날 이를 뽑고 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치과에 가셔서 위턱의 어금니 쪽 수술을 하실 때 상악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다. 네네. 이 상악동은 눈과 코와 어금니, 광대뼈 안쪽의 빈 공간인데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이 빨간 부분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공간이 위에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턱뼈가 튼튼하게 선천적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연세는 상관없고 지금 화면보다 더 밑에 완전히 처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금니 쪽에 상악동 거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아 4개가 안 좋아서 뽑으셨고요.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라 톡톡톡톡 치면 올라가는 게 상악동 거상이고 이 올라간 부분이 내려오지 않도록 뼈를 넣어주는 게 상악동 거상술이고 이 뼈가 6개월이 더 지난 10개월이 됐을 때 이제 단단해져서 임플란트를 지금처럼 심어주는 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상태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당일날 빼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상악동을 올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치아를 뺀 날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치족을 이식을 해주고 바로. 네네.
그리고 이 좁은 뼈였지만 컴퓨터가 많이 개발이 되고 IT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좋은 자리를 찾아서 당일날 이렇게 심게 되면 앞에서 보신 동영상은 10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3번의 수술이 있었고 7, 8번의 내원이 있었다면 네. 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치아 자체가 임플란트 식립되는 데까지 치아 발치부터 당일날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최신 수술법을 찾는다면 치과 치료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원리까지 저희가 동영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는 건강한 잇몸뼈를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네, 그래야지만 무리 없는 시술이 네네네.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편안하면서도 시간적인 부담까지 줄인 임플란트 치료. 이번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고혈압도 있으셨고 고지혈증도 네, 알고 네, 계셨네요. 69세 분이셨는데요. 예. 이 위에 턱 쪽에 이 파란 선이 남아 있는 뼈고 네. 빨간 선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 상악동. 빈 공간. 예. 네. 근데 이 지점 보시면은 여기가 한 1.5mm밖에 되지 않는데 얇네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요 1.5mm의 뼈가 튼튼한 경우에는 컴퓨터상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선까지 상악동 거상도 하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4개가 심겨지는데 어느 선생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요 4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기까지 10개월까지 걸릴 거냐. 그렇죠. 이 뽑은 당일날 끝날 거냐. 그래서 이런 어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물론 이분의 경우에도 이 1.5mm 뼈가 건강하지 않고 푸석푸석했다면 저도 이렇게 당일날은 못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얇은 뼈라도 튼튼하다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빼고 기다렸다 하는 방식보다는 네.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임플란트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 이 밑에 쪽 하는데 1년 반 걸렸어. 여기 하는데 10개월 걸렸어. 네네. 근데 사실은 이를 빼면서 바로 하게 되면 이 위턱 같은 경우 아무리 많이 걸려도 6개월 이상 넘어가지는 않고 4개월 안에 대부분 끝나고요.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빼면서 바로 심었는데도 3주에서 2달 사이에 대부분 끝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원 횟수도 줄이고 치과에 일단은 수술 자체가 줄어들면 그렇죠. 본인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경우가 이런 즉시 식립하는 임플란트가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바로 좀 원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나이가 67세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치아가 지금 한 6개 정도 지금 발치를 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임플란트를 하려고 네. 특별한 한 2군데 갔었어요. 네네. 근데 턱몸에 이거 입뼈가 없다고 네네. 이거를 뭐 이식 수술 한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도 원래 집안 자체가 치아가 안 좋아한지 한 2개가 또 지금 치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 이거를 여러 군데 좀 알아봤는데 네. 지금 우리 선생님 하시는 거는 이게 예. 이렇게 좋게 나와가지고 네. 어떤 방법이 또 있는가 네, 이 네. 방법이 혹시 좀 알고 싶어요. 6개 빠지신 데가 위턱인가요? 아래턱인가요? 위안이 다 있습니다. 위아래 어금니 쪽인가요? 예. 네. 그러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빠져 있는 자리는요. 수술할 때 제일 애매한 시기가 이를 빼시고 한 달 이내의 시기가 가장 좀 애매하고요. 만약에 한 달 이상만 되셨다면은 잇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앞에서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잇몸을 절개할 건지 구멍만 내서 펀칭할 건지 그 수술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치아가 빠져있는 6개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급적으로는 구멍만 내서 심어 드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뼈가 너무 약한 경우에 뼈 이식만 먼저 하고 임플란트는 몇 개월 뒤에 아까 보신 것처럼 위턱은 뭐 거의 한 6개월 후, 아래턱은 뭐 한 4, 5개월 후에 심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으시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하셔야만 수술 횟수도 줄이고 좀 더 편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쉬운 수술이라도 맨정신에서 하시게 되면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수술 끝난 다음 날 꼭 내과 쪽에 몸살 감기 때문에 치료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체크하실 일은 일단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인지, 그리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빠지셨기 때문에 보통 한쪽하고 1, 2주 뒤에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좀 한두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일지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주무시면서 하는 병원인지, 두 번째는 한 번에 여러 군데 수술을 가능하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흔들리는 치아는 이왕 안 빼신 쪽은 빼지 마시고 상담하시는 병원에서 뺨과 동시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심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수술 횟수나 여러 가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사진 정보가 없어서 이제 이게 정말 무절개도 다 가능할지,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할지는 정답은 아니지만 네. 뼈 이식과 동시에 심을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상담을 많이 하셔서 주무시면서 하고 동시에 하고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심는 거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치과 치료도 훨씬 더 편안하고, 아마 많이 걸려도 아래턱은 2달, 3달 안에 드실 수 있을 거고 위에 턱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5개월 안에는 아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예, 설명을 좀 감사합니다. 예.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근데 예, 네네. 이거 어금니 쪽에는 이미 그 발치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신 데는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낼 수 있을 걸로 아마 보고 있고요. 구멍만 내고도 안쪽으로 그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뼈 이식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잇몸을 절개해서 이걸 벌려놓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꼭 뼈 이식을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을 만나시게 되면 구멍만 이렇게 낸 상태에서도 임플란트 심고 그 좁은 구멍 속으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조금씩 이렇게 뼈 이식을 하면 수술 후에 붓는다든가 피난다든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된 자리는 대부분 절개하지 않고 거의 95% 이상 구멍만 내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되신 자리는 뼈가 좀 약해져서 그렇지 이 길이가 줄어서 그렇지 안에는 그만큼 단단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무절개도 아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뭐 잇몸 뼈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무절개 방식이 가능하다 아니면 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뭐 치과를 이제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 고려할 점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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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잘, 여러분들 연결돼요 모르겠는데요? 네, 전화 연결 일단 잘 되셨고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직접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 이 아랫니 한 5개가 살아 있어요. 네, 5개. 5개요. 앞니 네, 쪽인가요? 위에는 없고 위에는 하나도 없고. 오해는 없으시고요. 네네.
아래는 5개가 앞에 살아 있어요. 양쪽 어금니 쪽으로 살아 있으신가요? 지사람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그러면은 위에 쪽에는 완전 틀니를 끼고 계신 상태인가요? 아무것도 안 끼고 계신가요? 이는 틀리가 돼 있죠. 예. 틀니 장착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그게 한 15년 된 됐을 거야. 한 10년 내야 15년 된 10년이요? 됐을 거야. 아마도 그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무절개 방식은 아마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뭐예요? 그 임플란트 심는 거는 가능한데요. 네. 수술법에 있어서 앞에서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잇몸을 째고 심을 거냐, 네. 펀칭해서 구멍만 낼 거냐인데 통상적으로 한 5년 이상의 어떤 틀니를 장착하신 분들은 이 턱뼈가 처음에는 틀니에 잘 맞아 있다가요. 네. 심는 힘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녹아내려서 턱뼈가 네.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 사진 촬영을 해서 턱뼈의 양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네. 구멍만 내서 보여드린 대로 심으면 되고요. 네.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절개해서 죄송하지만 심어야 되고 위턱 같은 경우에는 최소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네. 틀니 안 끼시고 이제 고정식으로 넣었다 뺐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래쪽에는 5개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네. 그 양쪽으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시면 아래 틀니가 원래 더 불편하시니까 위에 틀니는 좀 잘 붙을 수 있도록 다시 만들든 어떤 방식을 쓰고 아래 양쪽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라도 임플란트를 심으셔서 위아래 틀니보다는 한쪽이라도 틀니를 안 끼시면 생활은 굉장히 편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13개에서 15개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위아래를 다 틀니를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위에 쪽에 한 8개의 임플란트를 쓰시되 아래쪽에는 5개에서 아마 7개가 될 것 같아서 아래쪽에는 뭐 5개에서 7개의 임플란트를 심되 위에는 그냥 기존 틀니를 쓸 수도 있고 사진 정보와 함께 그거는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지금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데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몇 개를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충분히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15개, 13개에서 15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지금의 틀니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네. 그런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실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임플란트와 관련된 상담을 좀 잘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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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80, 80이세요? 네. 82, 예. 네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바로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불편하신 부분이요. 치아를 네. 틀니를 아래 거를 한 지가 지금 한 3년 썼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바른 쪽이 네. 이 식사를 못 해요. 바른 쪽으로. 선생님 안 하고- 혹시 그 아래쪽 틀니가 완전 틀리세요? 부분 틀리세요? 아니야, 완전 틀리죠. 아, 완전 틀리신데 그 한쪽은 아프시고 한쪽은 괜찮으신 상태예요. 예,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밥을 예. 못 먹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틀니 안에 뭐 임플란트를 심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고요. 그건 안 했죠. 네. 그 답변 드릴게요. 네. 그 이 모든 틀니는 몸 네. 상태가 안 좋으시면 네. 틀니가 움직이면서 어딘가 눌려서 아프시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앞니 쪽이든 어금니 쪽에 한 개든 몇 개든 치아가 있어서 네. 완전 틀니가 아니고 부분 틀니만 돼도 사실은 컨디션에 상관없이 편안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완전 틀니는 네. 혀에 의해서 자꾸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아무리 잘하는 병원에서 만약에 다시 만드시더라도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부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어딘가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 좀 계속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임플란트를 갖다가 최소 2개 심어가지고요. 네. 틀니하고 우리 이 단추, 똑딱이 단추 물리듯이 예. 틀니하고 임플란트하고 이게 붙여놓지 않으면은 지금 오른쪽 아프신 거는 아마 죄송하지만 몸이 좀 피곤하시면 계속될 거고요. 가장 예.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똑딱이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게 움직이면서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제가 앞니 쪽에 예. 최소 한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앞쪽의 치아를 6개나 8개의 이를 만들어주고 틀니를 갖다가 그 부분 틀니로 바꿔주시면 그때는 좀 편안하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야 아래쪽에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안 끼우시는 게 원래는 맞고요. 그 왼쪽 위에 최근에 뽑으셨던 자리가 혹시 7번째 자리라면 아래가 틀니인 상태에서는 그 7번째 자리는 꼭 임플란트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밑에 쪽에서의 지금 하나 문제점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2개 보험 혜택을 주시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이 이가 없는 쪽에는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밑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심든 4개를 심든 정부에서 혜택을 드리는 2개에는 해당이 안 되시는 점은 좀 알고 하셔야 되고 연세가 있으셔도 제 경우에는 그 휠체어 타고 94세 되신 분도 사실은 한 4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이 완전 틀니 가지고 도저히 식사를 못하니까 나 이거 하루를 살더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6개 심어서 틀니를 안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80세 사실 많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진료했을 때는 많은 연세는 아니시기 때문에 주변에 좀 잘 알아보셔서 주무시면서 임플란트를 좀 시술하셔서 해야지 그 틀니만 다시 만드셔도 아무리 잘하는 병원에서 해도 죄송하지만 또 똑같은 오른쪽이 아닌 다른 쪽 잇몸이 컨디션 안 좋으면 좀 아프실 수밖에 없으세요. 네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이용한 틀니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부분 틀니도 가능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좀 식립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즉시 식립하는 임플란트 치료 사례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게 가능하고 나도 좀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위턱의 경우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설명을 들어봤고요. 아래턱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 보면서 설명 또 네. 들어볼게요. 이 위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이라는 예. 거를 피해서 심어야 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아래턱 어금니에서는 이 빨간 선이 신경인데 이 머리에서부터 4번째나 5번째 치아까지 내려오고 있는 요 신경 손상 없이 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아래쪽에서도 똑같습니다. 치아를 갖다가 뽑아냈을 때 특히 요 자리 뼈가 2mm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뼈 이식하느라고 다시 잇몸을 절개하고 째고 뼈만 넣어놨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아직 심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단단해질 때까지 5개월 더 기다린 8개월이 됐을 때 잇몸 다시 째고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치아를 빼면서 바로 안 심었기 때문에 8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런 어떤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방법보다는 실제적으로 치아를 갖다가 빼고 거꾸로입니다. 이 남아있는 뼈를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서 이 중앙 자리, 짧은 자리가 고정만 나오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1mm 뼈가 튼튼하다면 이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고 노출된 부위만 뼈 이식을 해주면
아까 처음 보여드린 동영상은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 요거는 당일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끝나는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도 많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환자분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병원을 잘 찾으시게 되면 이렇게 좀 시간도 줄이고 수술 횟수도 줄이고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점 다시 네.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래턱의 경우에도 뼈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남아있는 뼈만 튼튼하다면 당일날 발치하고 바로 뼈 이식을 한 뒤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66세 남성분이고 고혈압을 앓고 네네.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혈압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나 수술 받을 때 혈압이 상승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근데 사실 놀라운 거는요. 혈압약을 드시고 오셨는데도 수술 당일날 이렇게 혈압을 재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세요. 그만큼 이 긴장하시는 거거든요. 치과 치료가 그래서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네. 이제 수면 방식으로 했고 이 자리 보시게 되면 치아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안 아프세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전날 이제 좀 뭐 과음하셨거나 몸 상태가 좀 피곤해지면 요 부위가 이제 아프고 그래서 요 파란 선까지 이제 뼈는 계속 녹은 거고 네. 요 파란 선과 빨간 신경까지의 거리가 1m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도 요런 결과가 오기까지 8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당일날 이거를 빼자마자 바로 심게 되면 실제적으로 당일날 끝나기 때문에 시간, 수술 방법이 다 좋아지죠.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더 좋았던 게 요 네 번째 치아가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나 사업상 누군가 만나서 웃을 때 여기 안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당일날 요 뼈 이식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정력이 좋아서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만든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데 이분의 경우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이제 정말 8개월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수술 당일날 이런 결과를 만날 건지 네. 요거는 이제 신중하게 어떤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병원 선택에 있어서 아 나한테 어떤 치료법을 원장님이 시술을 하는구나 네. 이런 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결정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위턱, 아래턱을 동시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도 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남아있는 뼈 상태에 따라서 뭐 어떤 병원이나 수술 방문 횟수가 좀 차이가 날까요? 어떨까요? 이분은 63세에 이제 고혈압 당뇨 네. 갖고 계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 공간이 지금 많지 않고 요 부위도 많지 않고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요 빨간 동그라미 친 세 개 치아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세요. 아, 건강하지 않군요. 네, 컨디션이 좋으면 치아는 또 이게 살짝 드듬직이니까 계속 안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쪽 부위에 임플란트를 상악동 거상술을 하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치과 가서 이거 잘한다고 해봐야 이것도 실패하면 나만 고생인데 그쵸. 하고 어거지로 이걸 참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너무 긴장하셔서 계속 몸도 이렇게 떨고 계시고 그래서 당일날 주무시면서 요 세 개 빼고 그 자리에 심고 이후에 상악동 거상해서 뼈 이식하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주무시고 났을 때 이렇게 15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 제가 요 네 군데를 수술할 때 한쪽을 하고 한 2주 지나서 한쪽을 하고 또 2주 지나서 한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세 번째나 마지막 네 번째 오셨을 때 굉장히 얼굴이 창백해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수술하기 전이니까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게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알고니까 예. 도저히 이거 또 막 드드득 어제 심란해서 잠을 못 자서 그런 네. 거니까 제 컨디션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분들을 주무시면서 하면
아무래도 편안하지 않나 그렇죠. 해서 한 15년 전부터 이제 그쪽에 치중했던 거고 네네.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심어드리기 시작한 것도 이분을 봤을 때 사실은 한 달 반의 어떤 시간 걸리는 것도 있지만 한 군데 한 군데 하시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근데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15개를 심었을 때는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또 상당히 편안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었는데 불구하고 다음 날 뭐 내과에 가시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 수면 방식을 못 했을 때는 요 한쪽만 심어도 가끔 원장님 저 내과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이 긴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좀 주무시면서 한 번에 다 심어줄 수 있고 네. 이런 상악동 거상수를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뼈만 이거 사실 넣어놓고 몇 달 기다렸다가 또 하고 하면은 그만큼 또 늦어지니까 그렇죠. 당일날 요 빠진 자리들은 반드시 좀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심는 게 동시에 된다면 시간은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뼈 보폭도 좋다면 구멍만 내서 심으면 이제 더 복 받으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노력할 예. 부분은 이게 이제 좀 좁은 공간에도 최대한 좀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심을 수 있는 근데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100%는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어떤 잇몸이나 뼈, 남아있는 뼈 상태에 따라서 그날 좀 치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치과 치료에도 이렇게 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하면서도 시간적인 부담까지 줄여주는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 48년생이거든요. 네네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한 60대? 신 70. 거죠? 예, 70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한번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다름 아니고 제가 네네.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7년도 1월 달에 제가 틀니를 했어요, 아래에. 아, 완전 6개를 한꺼번에 틀리하셨나요? 뽑고. 예, 예. 아래만. 아, 치아가 밑에는 없으신 상태라는 거죠? 완전 예, 틀리. 예, 예. 네네. 그거 말씀하십시오. 위에는 예. 옛날에 했는데 하나가 조금 좀 피가 나고 그러거든요. 아, 이쪽으로. 위에도 틀리 상태인가요? 자연치 아니요, 틀니가 아니고 자연 상태. 자연치 상태세요? 예, 예, 예. 근데 그 아니, 뭐 하나 이렇게 했다는 씌웠던 씌운 거예요. 데가 피가 나신다는 거죠? 예, 예, 예. 네. 궁금하신 건 그 두 가지신가요? 예, 그래서 치과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네네. 그 선생님 말씀이 그 뺄 때는 그 네. 입념이 너무 약해가지고 네. 낮아서 1년 이상 있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씌워놓은 근데- 데가 안쪽에 어금니 쪽인가요? 아니요, 저기 저 입념 밑에요, 바로 위에. 아, 예, 답변 양쪽에다 드리겠습니다. 씌웠는데, 예, 예, 아까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대의 경우 위턱이 네네. 아예 완전 틀니가 되고 아래가 치아가 있으면 그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모님 경우에는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그 사진을 찍어봤을 때 이 머리부터 내려오는 신경관의 위치에 따라서요. 예, 이 예, 앞쪽에는 임플란트를 반드시 누구나 심을 수가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자리만 이용해서도 가끔은 틀니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안쪽에 요 신경까지의 거리만 어느 정도 있다면 틀니하신 지 지금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1년 조금 넘었죠.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네. 이 밑에 쪽에 한 6개나 8개에 선택하셔서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틀니를 네.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 이빨을 하고요. 네네.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졌어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완전 네. 틀니가 되시면 죄송하지만 네. 이게 혀에 의해서도 자꾸 움직이고 네네. 진지 드실 때 이게 찌걱찌걱 하다 보니까 네. 컨디션만 좀만 안 좋으시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먼저 닿는 데가 꼭 이렇게
비끌려 가지고 저희 꼭 네. 칫솔질하다가 상처 나면 따끔따끔하듯이 그런 네. 얼썩, 궤양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최소한으로는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 틀니하고 이 똑딱이 단추 연결되듯이 이렇게 붙여주면 이 움직임이 훨씬 잡힐 수가 있고요. 네.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이 앞니 쪽까지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네. 앞니 쪽을 갖다가 치아를 여러 개를 만들고요. 어금니 쪽으로만 부분 틀니를 끼는 방식도 있고요. 아, 예.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거는 비용만 문제 없다면 이왕 하시는 거 네. 6개 이상만 심어주면 이제 틀니는 안 끼우셔도 되고 넣다 네. 뺐다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 그리고 네. 위에 쪽에 그 이 하나 씌워서 이제 피나고 하는 데는 사실은 사진상으로 옆에 이에 전이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면 잇몸 치료도 해서라도 이제 치아를 더 쓰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도저히 옆에 니도 전이가 될 것 같고 뺄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빼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하실 병원에 일단은 상의를 하시게 되면 빼면서 뼈 이식하면서 동시에 심을 수 있는 병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상담을 통해서 잘 찾으신다면 아마 편안하실 수가 있고 네.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국가에서 드리는 2개의 보험 혜택은 안 되고요. 아. 위에 쪽은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위에 쪽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아래쪽에 할 수만 있으시면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써서 좀 틀니를 안 끼우시는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3, 40년 편안하게 쓰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똑딱이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 틀니일 때에 비해서 5배는 식사를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부분 틀니를 하게 되면 지금 상태보다 10배가 좋아지시는 거고 완전히 고정을 시키면 20배 이상 좋아지기 때문에 못 드시는 음식도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상담하실 때 자면서 이 밑에 쪽에 6개가 됐든 그 임플란트하고 위에 심어야 되는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뽑게 된다면 뽑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담하시면서 네. 결정을 병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한 3가지 부분 요점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임플란트 시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60세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바로 좀 질문해 주세요. 예, 저기 딴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아래 이빨, 위에 이빨이 다 빠진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냥 틀리도 않고 그냥. 그냥 계신 거예요? 예, 네네. 그냥 음식 먹는데 좀 물렁물렁한 걸로만 먹고 그냥 뭐 네네네.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있고요. 네. 아래도 이빨을 저기 치과에 가봤는데 네. 뭐 빼봐야 알겠지만 뭐 몇 개 묻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래도 네네. 거의 다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남으면은 2-3개 남을 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틀니를 지금 사용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요. 예예. 이 아래쪽하고 위에 틀니 중에서는 아래쪽 틀니가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세요. 예, 그래서 예. 비용적으로 좀 부담을 줄이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아래쪽에 3개나 어떤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를 예. 임플란트를 한 5개나 6개 정도를 심으셔서 예. 밑에들 틀니를 안 하는 쪽으로 일단 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비용 부담이 되시면 위에는 죄송하지만 완전 틀니가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서 좀 더 부담하실 수 있다면 위에 틀니를 앞니 몇 개라도 심어가지고 앞니는 고정시키고요. 뒤쪽만 부분 틀니를 해주면 생활은 더 편해지시고요. 예, 더 예. 좋은 방법은 위에도 최소 8개 이상을 심어서 완전하게 틀니를 좀 안 하시면 생활은 훨씬 좀 편안해지세요. 예. 그리고 지금 60세시기 때문에 100세 시대 기준으로 이제 반절 조금 더 사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시기 전에 좀 빨리 하시고 사실은 이 치과에다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을 때 웃니 아랫니가 이게 튼튼해서 뭐든지 다 드시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셔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뭐 CT나 MRI 이런 거 다 안 찍고 그런 비용도 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치과 쪽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역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몇 개의 임플란트만 식립을 해서 부분 틀리가 가능하고 또 완전히 고정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임플란트 시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간단하게 시술을 고려할 때 주의점 한번 간단하게 짚을게요. 아무래도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든 사랑니를 뽑았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부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 찜질을 갖다가 만 이틀을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주, 흡연 당연히 금주 금연 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강 때문에 요새 많이 걱정들을 하셔서 약 처방을 드리면 사실은 다 안 드시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근데 병원마다 그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약 처방 용량은 용법대로 좀 잘 드셔야 임플란트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이와 같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요새 많이 바쁘시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좀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네. 임플란트 전에 이 본니 자연 치아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어떤 잇몸 마사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신경을 쓰신다면 건강한 내 치아를 가지고 오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좀 꼭 치과에 방문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방문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